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거의 매일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가 중태나 사망한 환자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남의 한 70대 환자가요, 야간에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18시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결국 의식불명에 빠졌다는군요.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의료 붕괴가 아니라고 낙관하고 있고, 젊은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에는 환자들이 응급실 돌다가 죽어도 감흥이 없다,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입에 담기도 힘든 글들이 올라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둘 다 국민들은 전혀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에 전남에서는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13곳이 문을 연다죠. 22개의 시군 가운데 병원 문을 열지 않는 곳이 절반에 다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아파서도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혀 우습지가 않습니다. 오늘 전남에서 의대 신설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한 개의 대학을 선정하고 동북권과 서북권에 각각, 그러니까 2개의 대학병원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고요. 이걸 정부에 추천한다는 겁니다. 두 대학병원이 500, 600가량의 병상씩을 나눠 갖는다는 그림인데, 그저 허상뿐인 그림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보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낙관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가 빨리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곡성군에 1호 소아과가 생겼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하는데, 이 내용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민원의 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자, 첫 소식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남도가 국립의대 1곳, 대학병원 2곳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 국립의대의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기관은 오늘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밝혔는데요. 용역기관은 도민공청회 6번, 여론조사, 대학 설명회 등 대학, 도민,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그 결과 의과대학 선정 후 동서부 지역에 2개의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26학년도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의대 정원 규모를 고려하되 지역의 의료 인력 수요를 감안해서 200명 내외로 했습니다. 대학병원은 총 1000에서 1200병상 규모로 그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설립을 하는데, 병원별 구체적 규모는 대학에서 자율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각 대학병원은 양지역 특성에 맞춰 특화 진료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걱정인 것이 2개의 대학병원이라고 하면 그 병원 건립하려면 들어가는 돈, 재원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요 예산은 1000병상 기준 7천억 원 가량으로 다른 대학병원 신설 사례 등을 적용해서 통상적으로 국가가 20에서 2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요. 용역사는 소요 예산과 관련해 전남도가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서 병원 설립 비용의 30% 수준의 예산 지원을 제시를 했는데, 2개 대학병원 신설로 커지는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전남도가 정부, 도의회, 또 대학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추가적인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추천하지 않는 대학의 지원 대책으로는 첨단 의과학 연구센터 설립을 제시를 했습니다. 첨단 의과학 연구센터는 의과대학, 대학병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AI 기반 의학, 첨단 의과학 분야 연구, 교육, 실습과 의료바이오 연구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하지 않는 지역의 지역발전 계획은 대학 선정 후 지역과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대학교는요, 전남도의 공모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네, 용역기관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일부 순천 지역 정치권에서 제안한 공동의대 방식의 경우 순천대와 목포대가 대학 통합을 전제로 공동의대 확약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공동의과대학의 경우에 전남도가 공모에 앞서 검토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글로컬 대학으로 각각 선정돼서 각 1000억 원을 지원받는 양 대학이 통합할지 불투명하고,
설령 양 대학이 통합을 선언하더라도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 기간 두 개 의대를 설립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현실성이 없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남에 한시적이긴 하지만 두 개 의대 설립을 선물해 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거죠. 아무튼 용역 기간은 10월 중순까지 목포대와 순천대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10월 말까지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인데 문제는 그 순천대 공모 참여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예상됐던 정도의 용역 결과인데 순천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글쎄 아직까지는 물음표이지 않을까 싶지만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에서도 입장을 최근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어제 국립의과대학 신설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전남도는 의대 공모 용역을 멈춰야 하고 순천대, 목포대, 양대학이 자율적으로 정부에 신청하게 해서 그 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노 시장은 전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 절차 강행은 도민들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데 전남도 주관 공모 방식 반대와 대학 개별 신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의정 갈등으로 의대 정원 문제는 물론이고 신설 의대는 더더욱 불투명한 상태에서 전남도는 더 이상 단일 의대를 전제로 양 지역의 병원을 설립해 준다는 희망 고문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이 정도로 살펴보고 더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천대학교가 고흥 캠퍼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소의 이점을 살린 순천대 광양 캠퍼스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순천대는 지난달 29일 고흥 스마트팜 핵심변리 지원센터에 강의실 2개, 실증 온실, 교수실, 행정실을 갖춘 고흥 캠퍼스를 개소를 했었는데요. 청년 인재 양성 등 지역 강소기업 육성과 지산학 평생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그 순천시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9월 광양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광양 첨단 신소재 연구센터 구축 지원 사업에 따른 광양 캠퍼스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순천대와 그 공동 추진을 위한 그 업무 협약에 따라서 광양 중동에 26,324제곱미터 부지를 제공을 하고요. 순천대는 첨단 소재 관련 캠퍼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예, 순천대를 중심으로 지역에 여러 또 인재들이 모일 수 있을 것인가 관심 포인트인데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더 주실까요? 네, 순천대는 총 3단계를 거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는 이 부지 중 일부에 사업비 165억 원을 들여서 2026년도까지 지상 4층 규모의 첨단 신소재 연구센터를 지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와 순천대는 2차 선지 또 수소 등 첨단 산업 분야 연관 산업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첨단 신소재 연구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광양 지산학 캠퍼스를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순천대는 2026년까지 학교를 완공한 후에 2027년 3월부터 최대 800명 학생 유치 목표로 광양 캠퍼스를 개교를 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다음 달 완공 예정으로 광양 익신산단에 건립하고 있는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서 내년 3월부터 학생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캠퍼스는 첨단 신소재 공학과를 주축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양시의회도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40억 상당의 광양 캠퍼스 부지 제공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순천대 광양 캠퍼스 구축이 가시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천대 그 첨단 소재 광양 캠퍼스 운영 계획안을 봤거든요. 보니까 광양만큼 소재 부품 센터와 기업 지원 플랫폼 또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산학 캠퍼스와 전문 인력 양성을 한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남도 의회 의원의 가족이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A씨를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A씨는 현 전남도의회 의장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전남경찰청의 일선 경찰서로부터 A씨와 관련된 다수의 고소장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고소장에는 전자제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게 에어컨 사업 납품 관련 투자 명목으로 300억 원대 돈을 가로챘다.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최대 30%까지 이자를 주겠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거든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광양과 순천, 광주, 전북, 서울 등 전국적으로 분포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피해자들은 조만간 A씨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대리점 앞과 또 전남 도의회랄지 이런 공공기관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현재 고소장만 접수받은 상태고 관련 절차에 따라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 소식. 민원 해결 대가로 태양광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순천시 의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업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순천시의회 A 의원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의원은 지난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 업자 2명에게 돈을 요구해서 9,9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아파트 공사를 또 못하게 하겠다면서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A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인구 소멸이 지자체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된 요즘에 저출생도 문제인데요. 지역의 소도시에서는 아이를 낳아 기를 여건조차도 열악합니다. 곡성군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곡성에 소아과를 세웠다는 소식이에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서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지역민들 참 반가워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곡성군 고향 EMTF팀의 김하나 팀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곡성에 그동안 소아과가 아예 없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보건의료원 내 공보의 선생님들이 간간히 소아과 진료를 보셨지만 1960년 소아과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특히 이제 개원이가 우리 군에서 진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와, 개원이가 그러니까 소아과라는 병원이 곡성군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셨을지 참 이 감이 뭐 예상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대도시에서는 아이가 아프면 가까운 병원에, 소아과 병원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면 되지만 네. 곡성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아이가 아프면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이제 하루 반나절 이상 시간을 비워가면서 아이들을 인근 대도시로 데리고 가야 하는 것, 또 특히 이제 아이가 경기가 나거나 뭐 열이 심하거나 이래서 긴급한 상황이 처하면 부모님들은 참 지치고 힘든 상황이셨을 것 같습니다. 곡성에 계셨던 부모님들은 주로 대도시라면 어디 쪽으로 병원을 찾아가실까요? 광주나 순천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광주나 순천 쪽으로. 네. 그러니까요, 대도시에서도 뭐 소아과 요즘에 뭐 오픈런인데 뭐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도 있었는데 곡성군에서는 참 그마저도 참 뭐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러운 상황이죠. 오픈런마저도. 오픈런이 부러운 상황. 예, 네. 참.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곡성군이 이번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소아과를 처음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희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저희 군에 지원을 기부를 해주시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로 저희 지역의 문제를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공감하고 이분들에게 또 이 사회적인 문제를 좀 확산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이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해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분들이 가장 그 문제점을 피부에 와닿고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년부터 여러 가지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많은 의견을 받았어요. 문제에 대한,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들을 갖고 그중에서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서 이 소멸을 막는 방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소아과 부재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그랬겠어요. 이 문제를 저희가 채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그러면? 소아과가? 소아과는 8월 27일 날 개원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작업은, 그 사전 작업이죠. 사전 작업은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네. 그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뭐 어려움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움은 많았는데요. 어떤 게 좀 가장 큰 어려우셨어요? 어려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의료 대란 속에서 뭐 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을 찾는 문제가 컸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개원이의 출장 진료를 맡고 있는 의료법 33조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런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병원이 있고 거기에 상주하는 아니 뭐 개원이를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병원이란 건물이 있고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해주시는 뭐 그런 방식인 거예요? 저희가 우선은 저희 보건지소 내에서 그 출장 진료를 해주실 의사 선생님을 찾는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광주나 순천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을 내서 저희 지역으로 출장 진료로 오시는 게 저희 이제 첫 번째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 시즌 1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을 찾는 문제가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심정으로 이제 발품을 팔아가면서 인근 대도시 소아 전문병원 이런 데 찾아다니게 됐죠.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타 지역에 계신 선생님을 모셔와서 네. 일주일에 뭐 몇 번이나 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모시는 것이 지금의 사업인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소아과 전문의분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희가 공무원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네, 이렇게 원론적인 말인데 정말 현장에 답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인근 대도시 아동 전문 병원하고 인근 의료원, 뭐 이렇게 순천 의료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찾아다니셨어요? 의료원까지, 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 계신 곳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진료 때문에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면 유선상으로 저희 사업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작정 이제 저희 사업 안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뭐 이렇게 전문병원 관계자분들 찾아다니고 도움을 구하게 됐습니다. 진짜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해서 직접 다 찾아다니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면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분을 섭외하셨습니까? 한 분이 저희 사업에 흔쾌히 도움을 주셔가지고, 예. 네, 그분이 본인 쉬시는 날 저희 쪽으로 출장 진료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 참 감사한 분인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분인지. 저희 소아과에 출장 진료로 오시는 분은 광주 양헌영 원장님이세요. 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신데, 선생님한테는 제가 여쭤보면은 뭐 특별한 사명감이 있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좋고 그런 아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게 마음에 걸려서 저희 제안을 수락하셨다고 하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잖아요. 예. 저희 출장 진료 오시는 선생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을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금요일 날 오전 진료를 옥가 보건지소에서 봐주시는 거예요. 금 오전에? 네. 그 금 오전이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 딱 쉬시는 타임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개원이시잖아요. 네, 개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쉬시는 날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출장 진료를 봐주시는 거죠. 이거는 참 뭐 돈이랑은 거의 뭐 무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돈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거의 그 봉사 수준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2주 정도가 된 겁니까, 그러면? 네, 진료가 2주 정도 시작된 지? 됐습니다. 네. 주민들 반응 뭐 엄청나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점점 주민들이 오시는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엊그제 출장 진료하는 날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옥가 보건지소를 갔더니 네. 한 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군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애가 아프면 광주 병원에 차 타고 1시간, 가서 대기 2시간, 또 그렇죠. 오면 1시간 이래서 4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하루 다 가는 거죠, 뭐.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픈 애들은 빨리 치료받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도 또 시간도 아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하면서 이런 맛에 공무원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발상의 전환, 주민들과의 소통, 공감 행정 이런 노력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그 곡성의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할 만하네 이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네, 앞으로 또 계획하고 계신 신박한 계획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소아과 출장 진료가 곡성의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 1 사업이었고요. 네. 앞으로는 소아과 상주 의사를 구인하는 게 시즌 2, 그다음에 소아과 의사를 육성하는 장학금 프로젝트가 시즌 3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좋네요. 시즌 2 사업은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서 현재 모금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의 고령화율이 되게 높아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100원 이불 빨래방 사업도 모금 중에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곡성군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딱 하나 있어요. 비닐하우스에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열악한 사정의 보호소가 있는데 이 보호소를 개선하는 사업도 현재 모금 중에 있습니다. 네. 계획하고 계신 것들 전부 다 성공해서 또 인터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곡성군에 많은 기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곡성군 고향 이음 TF팀 김하나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MBC 라디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첫 소식 광양에 100억 원대 전세 사기범이 잡혔어요.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맞습니다. 그 한때 광양에서 전세 사기 관련한 뉴스가 좀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그랬어요. 과거에 좀 기억나시죠? 네네. 그 중에 이제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한 혐의로 그 일당들이 최근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한 명은 구속이 되고 이제 공범 8명은 불구속이 됐거든요. 예. 이들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냐면 자본 없이 무자본 갭투기 형식의 전세 사기인데 무자본 갭투기라는 것이 자금 여력이 없는데 이제 집을 산 다음에 전세는 집값보다 더 높게 전세를 놔주고 그렇죠. 그 전세금으로 또 집을 사고 집을 사고 했던 이 일당들이 이 광양 중동 쪽에 있는 약간 중저가형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202채가 됩니다. 202채. 참 비정상적인 거예요. 상당히 많은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사들여가지고 전세를 놔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막을 길이 그 없고. 돈을 그 돈을 아파트를 사는데 썼으니 당연히 막을 길이 없고 그런 이제 혐의로 50대 후반의 A 씨가 구속이 됐고 공범이 또 8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 공범들은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A 씨 말고 이제 자신의 명의로 집을 사게끔 A 씨가 그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8명도 같이 붙잡혔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양의 중저가형 아파트를 이제 노려가지고 이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그러니까 뭐 매매가 한 8천이었다면 전세를 1억 넘게 뭐 1억 가까이를 전세금으로 내준 방식이거든요. 근데 워낙 이 광양 일대 전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가 수요가 귀하니까 예, 갈 수밖에 없던 거죠. 많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매매가보다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 뭐 괜찮겠지 아니면 보증보험 들면 되겠지 뭐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중에서도 그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한 분들이 꽤 돼서 그분들은 사실상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낮으니까 뭐 보증보험 굳이 뭐 가입 안 해도 되겠지라고 했을 수도 있고. 네. 예. 또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그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잘 몰랐을 수도 예, 있고. 안 그렇죠.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걸 설명 또 잘 안 해준 또 주체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케이스는 한 신혼부부였거든요. 이제 네. 아기가 막 돌이 이제 돌 지난 부부였는데 제일 보금자리가 중요할 시기네요. 그쵸. 그 전세금을 한 1억 500 정도 냈고 이 10월 달에 만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곧이네요. 그럼 곧. 예, 올 3월에 경찰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본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니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 라는 연락을 그때 처음 받은 거군요. 예, 그때 너무 내가 놀라셨겠네. 전세 사기? 라는 걸 처음 알게 돼서 엄청 놀랐던 케이스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그 공범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그 네. 임대인이.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당장 만기지만 또 집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그렇죠. 해봤대요.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돈이 없다. 오히려 집을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은 더 안타까운 게 청약까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청약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잠시 거주하려고 그 전세 아파트를 들어와서 청약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세금도 대출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청약의 중도금도 못 내는 거죠. 미치겠다, 이제. 진짜. 그러니까 그 청약을 포기해야 될 판이라고 아이고.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이 안 끝난 세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예,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제가 말한 방금 신혼부부 이 케이스예요. 사례들이에요? 예, 아. 그 10월달에 이제 계약 만료가 되는데 네. 사실상 지금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또 안타까운 게 그 광양시에서 뭐 무료 법률 상담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 정확하게는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임대차가 안 끝났으니까 그런 잠재적 피해자죠. 네, 상담도 못 받는데요. 아. 그러니까 아직 피해자가 아니니 전세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난 다음에 오시라. 더 급한 세대가 있으니까 네네네. 일단 확정되면은 피해가 네네네. 발생하면 그때 상담을 그때 해주겠다. 예, 피해자니까 이제 상담을 받아라는 거고 또 뭐 정부에서 최근에 국회에서 뭐 특별법 개정안 통과되고 막 그러기도 했잖아요. 근데 네.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좀 그게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인정을 받는 데까지 2달이 걸리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막 서류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내야 된다 그러고 또 변호사든 뭐 이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그 비용도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네요. 아주 좀 실질적인 좀 지원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두 번째 이야기. 전남 도립미술관 접근성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는데 여수에서 버스를 타고 광양에 있는 전남 도립미술관을 갔다 오셨다고요? 예, 도립미술관 가보셨죠? 전 차 타고 갔다 왔습니다. 자가용은 편하죠. 사실 뭐 한 편하죠. 여수에서 한 3-40분이면은 가잖아요. 읍에 있고. 주차장도 넓게 있고. 그쵸. 순천에서도 접근하기가 거리상 괜찮고 음, 자가용으로 이용할 때는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지역에서는 이제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도립미술관을 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있어가지고 직접 버스를 타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2시간이 넘게 걸렸다고요? 네. 30분이면 차로 갈 거리를? 2시간 15분, 20분 정도 와, 걸린 것 같아요. 뭐 여수에서 대전 갈 시간이네 거의. 네, 여수에서 광주 갈 출발을 시간이고. 그쵸. 예. 광주보다 더 먼 것 같은데 그 회사 근처에 문수 우체국에서 제가 출발했거든요. 네. 문수 우체국에 그 버스 여수 정류장 문수동에. 네네네 출발을 했는데 35번 버스를 타고 여수 공항에 내렸어요. 그것도 여수 공항에서부터는 순천 시내 버스를 타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96번 버스를 타고 순천역에 내려가지고 음. 순천역에서 다시 77번 버스를 타고 광양 터미널, 그러니까 제가 여수, 순천 거쳐서 광양 도착해가지고 버스 터미널 내려서도 도보로 한 5분 정도 네. 이동을 해가지고 도립미술관에 도착을 했죠. 그럼 두 번 환승을 한 건가요? 네, 맞아요. 9시 반쯤 출발했는데 도착 시간이 11시 50분이었거든요. 딱 점심시간 되니까 도착을 하던데 그래서 직접 해보니까 진짜 차 있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놀러 오신 분들, 그러니까 타지에서 뭐 놀러 오신 분들 중에 미술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청소년들이나 그쵸. 뭐 대학생이나 그렇죠. 차가 그럼 없는 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여수뿐만이 아니라 순천에서 출발하는 것도 노선이 2개밖에 없어요. 예. 그 노선도 바로 도립미술관 앞에까지 가는 게 아니라 5일시장, 광양 5일시장에 내려가지고 또 걸어가야 되고. 버스도 별로 없으니까 노선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쵸. 들렀다 갈 때 곳이 많겠죠. 네, 그래서 지역에서는 버스 정류장을 만들고 노선을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그럼 광양시가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광양 시내버스 시내버스니까. 관리를 하는 교통과에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긴 한데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주고 노선을 좀 늘려줬으면 개편해야지. 좋겠다. 네,는 게 지역 의견이고요. 무슨 의견입니까? 그러면 광양시에서는? 일단 노선 증편은 어렵다예요. 왜냐하면 걸어서 5분 거리에 또 그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버스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당장 노선을 증편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에 도립미술관 이름으로 된 그 버스 승강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다.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만들든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당장의 노선 증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뭐 도립미술관이 뭐 상징적인 것이고 참 그 불리하고 열악한 교통 여건에 대한 이야기가 또 주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취재기 저와 함께 한 시간은 이제 마지막인데 아이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윤선 예. 아나운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김단비 기자의 활약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취재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
도심 곳곳의 주요 교차로 사거리마다 명절 현수막이 이제 또 슬슬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뭐 늘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이 도심의 미관을 해친다. 그리고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초부터요. 여수 지역 주요 교차로인 문수 3거리, 도원 사거리, 부영 3단지 사거리 등의 이 지역 정치인들의 명절 현수막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층층으로 겹쳐서 내걸린 현수막은요. 정치인들의 얼굴과 이름만 다를 뿐 추석 인사를 전하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얼굴과 이름 그 인쇄가 더 커졌어요. 맞아요. 예전보다. 그렇죠. 예. 네. 지난해 말 개정된 5개 광고물법과 1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요. 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에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 등 보행자 교통안전 저해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인구 유동균과 많은 이 지역 중에서 안전 관련 지역을 제외한 곳에 너도나도 현수막을 걸다 보니까요. 이 교차로 전봇대마다 현수막이 점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아니 뭐 시민들에게 뭐 잘 보내세요라는 것은 뭐 좋은 의미지만 인사하는 거니까 너무 많고 이런 걸 하나로 좀 통일 안 되나라는 지적은 뭐 늘 돼왔었는데 참 뭐 안 되는 것이 또 이 현수막 분야인 것 같은데 네. 피로감을 또 호소하신다고요? 네, 일부 시민들은요, 설, 추석 명절에 내건 거니까 추석 분위기도 나고 좋은 것 같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요, 굳이 이렇게 명절마다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꼭 걸어야 하나 싶을 정도 생각이 들고요. 네. 무분별하게 교차로 곳곳에 걸리다 보니 반감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또 현수막 하나를 걸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그 비용을 모아서 명절에 어려운 이웃들에 도움을 주는 게 더 좋은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 든다고 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요거 하려면 일부러 요 전체를 하지 말고 그냥 한 소리 해갖고 한 사람 밑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 되잖아요. 딱 이름만 묶고 딱 하면 된다고. 시의원, 그러면 시장이면 시장. 딱 이거 전부 하나, 둘, 셋, 넷 몇 개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해도 10개가 넘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낭비지. 뭐 보시오. 요거 현수막 하나 건디도 지금 한 5만 원 들어갈게 이게. 그러면 여기가 10개면 50만 원이라는 돈이 이거. 불이웃 떠도 되고 이렇게 많이 붙일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많이 걸으라고 있어. 그런데 내라면 10원도 안 낼 거예요 아마. 자기네들 여기 알리려고 이렇게 내지. 저런 게 눈에 안 보여. 근데 내가 이렇게 읽어본 건 한 번도 없어요. 매일 다녀도 안 보고 다녀. 주요 거리마다 이런 현수막들 걸 수 있는 공식적인 거치대가 마련돼 있어요. 네. 근데 명절 기간에는 뭐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봇대 물론이고 나무들 가로수 위주로 현수막을 노끈으로 감고 있어서 미관도 미관인데 가로수 생태 보호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 예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주기적으로 현수막이 걸리는 주요 교차로에 있는 가로수는요, 몸통에 그 현수막 끈으로 인한 상처가 한두 군씩 있습니다. 맞아요. 또 이전에 묶었던 끈을 미처 풀지 못해서 그대로 묶이는 나물도 많은데요. 가로수는 높지 않기 때문에 현수막을 층층이 달 수는 없지만요. 이 가로등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 걸 수도 있게 합니다. 이 높이 걸려있는 현수막은 철거할 때 끈을 다 풀진 못해요. 그래서 끈을 끊는 형식으로 철거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요. 가로등마다 이 현수막을 걸었던 흔적이 굉장히 미관상 안 좋게 남아 있습니다. 예, 특히 또 지적된 것이 횡단보도 근처에 가로수 사이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그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쪽에 설치한 현수막으로 시야를 가린다. 그래서 운전자분들이나 보행자의 교통 위험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현수막이 보행자 키보다 높게 달려 있다면 시야가 방해를 받지 않지만요. 현수막 수가 늘어나면서 보행자가 볼 수 없게 이 현수막을 빽빽하게 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요.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또 신호로 인해서 사람들이 뛰어오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운전하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또 신호등이 없는 골목에서 나오는 길에서도요. 이 가로등에 걸린 현수막들이 통행하는 차량들 가려서 위험한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운전자 얘기 들어보시죠. 주민들도 여기가 인구 밀도가 높고 차량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가 특히 많아. 우회가 지금 3개가 달려있잖아. 예를 들면 여기서 우회전 나가잖아요. 이 지금 프라카드가 밑에가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를 몰라요. 우리가 저기서 오는 걸 보고 요 우회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런 먼트에 인해서. 그러면 안 보이지. 그런 거는 당연히 점차 내려올 거라고 지금 위에서부터. 이어서 막 이제 명절 되고 그러면 또 막 내려 붙여져. 한 칸, 2칸 있어가지고 밑으로 축축축축 내려온다고 그래, 위에서. 그러죠. 이걸 낮에 안 넣으면 낮게 그러니까 걸리죠. 그게 하여튼 운전하는 사람이랑 걷는 사람은 시야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자꾸만 이렇게 뭐 장애물이 많으면은 한 번 붙이면 또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해놓은 게 훨씬 시야가 어둡죠. 그리고 여기는 현수막을 너무 많이 붙여요. 어느 단체인지 몰라도 와서 막 붙여요.
무분별하게 도시 곳곳을 점령한 현수막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은 늘어가는데요. 이 각 지역 정당마다 이런 현수막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의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어떤 뉴스와 노래들 골라오셨습니까?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료 대란의 여파로 제때 치료를 못 받을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연휴 기간 응급 환자에 대비해서 24시간 의료 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진료가 가능하도록 병의원, 약국 등을 지정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통상 추석 연휴 때 응급실 환자가 평일 대비 2배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고려할 때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대비해서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의 정보부터 미리 파악하려는 분들이 그래서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우리가 많이 좀 먹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름진 명절 음식 등으로 인해서 급체를 할 경우에도 뭐 진료 받기가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평소보다 먹는 부분이나 또 이동할 때도 좀 더 조심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많고요. 네. 벌초를 가기 전에 벌집을 뭐 제거하다가 혹시라도 다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서 운영 중인 인근 응급실 정보부터 찾고 나서 벌초를 갔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묘 벌초에 가서 벌이나 뱀에 물리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산속은 외진 곳이라서 위급 상황 시 빠른 대응이 좀 평소에도 힘든데 이런 사태 속에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바로 대응이 가능하게 평소보다 2, 3주가량 일찍 성묘나 벌초를 다녀온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종합감기약, 상비약 등 소화제 등을 미리 구비해놓는 등 자체적으로 좀 대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아파야 한다라는 또 마음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일단 방침은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의정 갈등 심화 이후에 맞게 된 첫 명절이어서 연휴 기간 매일 운영하는 동네 병의원을 지정하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대체 인력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남도 또한 추석 연휴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응급진료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전남도에 따르면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병의원 1,700여 곳, 보건기관 322곳, 또 약국 1,200여 곳에서 진료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지역 혹은 내가 갈 지역의 응급실과 약국도 필수로 알아둬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여수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여천 전남, 여수 전남, 여수 제일, 여수 한국 등 4개 병원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요. 네. 여수 중앙병원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추석 당일만 휴진을 하고 정상 진료한다고 합니다. 또 순천의 경우에는 성가롤로 순천의료원, 순천한국, 순천제일, 순천중앙병원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을 합니다. 예. 또 코로나19 24시간 발열 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으로 순천의료원과 순천중앙병원을 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119번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번, 지자체 콜센터 혹은 응급의료 포털 이젠 들어가시면요. 내가 속한 지역, 진료 과목, 진료일, 현재 운영 여부까지 쉽게 검색 가능하니까요. 혹시 타 지역에 가신다고 해도 지역별로 지금 미리 확인을 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최대한 아프고 병원 갈 일 없게 건강하고 좀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 어떤 곡입니까?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준비했습니다.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행복하길 바래요. 오늘도 어제도 사실 그대 걱정돼. 썼다 지워버린 잘 지내만 수십개.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럴 리 없다는 걸. 난이 기적이네요, 끝까지. 내가 원망스러워 미칠 것만 같았겠죠. 만나지 말 걸 그랬다며 다 후회했겠죠. 미워해서라도 날 잊지 않아.
제발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슬프지 말고자 나 하나 때문에 아무리 그리워도 초라해지지 마요 행복하길 바래요 미안해요 I never meant to break your heart 만날 땐 널 못 챙겨 난데 이렇게 헤어지니까 너를 챙겨 I'll be sorry forever forever 욕해도 돼 내 핑계로 술 마시고 실수해도 돼 내가 좀 괴롭게 보란듯이 웃어줄 순 없어도 어디 아프지만 말아줘 Beware 내가 원망스러워 미칠 것만 같았겠죠 잘해주지 말 걸 그랬다며 후회했겠죠 미워해서라도 날 간직해주려는 그대에게 감히 내가 이런 말 할 자격 없겠지만 제발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슬프지 말고자 나 하나 때문에 아무리 그리워도 초라해지지 마요 행복하길 바래요 미안해요 나보다 잘해줄 사람 만나길 적어도 나 같지는 않은 사람 만나길 너를 울릴 만큼 웃게 해줄 사람 위에 그 눈물 아껴둬요 제발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외롭지 마요 슬프지 말고자 나 하나 때문에 아무리 그리워 초라해지지 마요 행복하길 바래요 미안해요 잘 살아요 예, 아프지 말고 잘 살아야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 주간 MBC 로컬 여순고향 뉴스레터 정보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네, 전남 동북권의 행사, 여행, 맛집, 부동산 등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정리해주는 라이프스타일 뉴스, 이메일로 배송받는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소식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전남 도림미술관 소식입니다. 네, 허영만 작가의 특별 초대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 출신 작가죠. 허영만 작가는 한국 만화계의 대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의 전시가 올해가 데뷔한 지 50년이 된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기획이 됐고요. 전시회는 각시탈, 나라라 슈퍼보드, 식객 등 작가의 대표작들을 선보이면서 많은 관객들에게 지금 추억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한번 광양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곽재식 작가 겸 교수의 아카데미, 여수 아카데미 강연이 진행이 되고요. 진남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또 10월 1일부터 순천 여수의 버스비가 인상된다는 소식도 들어있었고요. 또 추석 연휴 다음 주 월화 이틀간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복을 입고 방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 입장 기회까지 드린다고 하니까요.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서의 레트로 여행도 좋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과 신혼부부 110가구를 대상으로 순천시에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 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 36개월 동안 지원해준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예. 또 길 위에서 만나는 멋 2024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mbclocal.com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구독 신청하는 겁니다. 무료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월, 수, 금 8시에 직접 이메일로 뉴스
뉴스레터를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선곡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고생 이번에 많으셨어요. 이게 97회더라고요. 거의 이제 거의 100번이었네. 100회를 채울 뻔했는데 100회를 채우지 못하고 97회로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 라디오 전망대 이 노래 이번 주 이 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지나가다가 한 번쯤 오 센스 있는 성공이었다 이런 그런 말도 많았어요. 말들이 좀 한두 번 들렸으면 좋겠지만 제가 직접은 못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길 바라면서 건강하시고요. 노래는 선미의 보름달 준비했습니다. 추석 앞두고 보름달. 네. 예,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Hey, the first collaboration of JYP and Brave Sound. Yes, sir. Here comes song. Okay, it's time to let go. 지금 당장 아무 말도 필요 없어. 그대와 나의 빛이 말해주는 걸. 말하지마 아무 말도 필요 없어. 촉촉히 젖은 내 입술에 살며시 다가와 입 맞춰줘. 사랑한다 뻔한 그 한마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오늘 밤. 왜 이리 심장은 빨리 뛰는지. 자 이제 시간이 됐어. 그대의 보름달이 뜨는 날 그대 날 보러 와요. 이 밤이 가기 전에 뜨기 전에 서둘러줘요. 그대의 보름달이 뜨는 날 그대 사랑해줘요. 이 밤이 가기 전에 뜨기 전에 날 보러 와요. Perfect weather, can't get no better. Everything around us so real, yo. Tonight is the night. 보름달을 조명 삼아 사랑을 속삭이기 딱 좋은 밤. 기분 좋은 날씨 11시 완벽한 세팅. 하늘마저도 우릴 축복하나 봐. 서두르지 말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고 이 밤은 길다고. 그대 손을 잡고 walking on the moon. 굳게 닫힌 문 빠짐없이 열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꿈. 사랑한다 뻔한 그 한마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오늘 밤. 왜 이리 심장은 빨리 뛰는지. 자 이제 시간이 됐어. 그대의 보름달이 뜨는 날 그대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